요즘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시거나 손주 용돈 보내실 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혹시 세금 붙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바로 올해 8월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고액 부동산 거래나 기업체 중심으로만 조사되던 것이 이제는 개인 간 송금, 특히 가족 간 계좌 이체까지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선의로 준 돈이라도 그 기준과 규칙을 제대로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8월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국세청의 감시 방식입니다. 과거 국세청은 주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자동으로 보고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까지 분석하여 의심 거래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 감지 시스템을 직접 가동합니다. 이는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흘러갔는지 국세청이 직접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페이 송금 기록, 가족 간 이체 패턴, 배달앱 결제, 여행 경비, 핸드폰 요금 같은 작은 생활비 지출까지도 모두 분석한다고 합니다. 거래가 반복되거나 이상한 시간에 이상한 장소에서 자주 있는 금액이 반복되면 이상 거래 경고 등이 켜집니다. 예전 같으면 우연이겠지 하고 넘길 수 있었던 거래들이 이제는 세무조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AI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주요 의심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반복적인 소액 이체, 가족이나 친인척 간 매달 비슷한 금액을 일정하게 이체하면 AI는 이를 의심 거래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 비정상적인 현금 출금 또는 이체.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자 900만 원씩 11번에 걸쳐 이체하는 방식은 이제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적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 대비 자산 소비 증가의 비정상적 패턴, 소득 신고 대비 고가의 차량, 부동산 등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명확한 자금 출처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등 특수자산의 무상 이전,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대상이 되므로 무상 이전 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연 얼마부터 부과될까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족 간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이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 이하 금액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부모 자녀 성인 10년간 5천만 원까지, 부모 자녀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 원까지, 자녀 부모 직계 존속 10년간 5천만 원까지,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 원까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제 한도가 10년간 누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주고 2024년에 또 3천만 원을 주면 앞선 3천만 원 때문에 이번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보통 큰 돈일 때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의심 거래라고 판단하면 한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거래로 인해 총 누적 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놓고 그걸로 주식을 샀거나 주택 계약금을 냈다면 이는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된 세무 환경 속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며 가족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계좌 이체 시 메모를 반드시 남기세요. 용돈이면 손주 용돈, 생활비면 딸 생활비 지원, 병원비면 병원비 정산 등 짧게라도 이유를 적으세요. 이 한 줄이 나중에 조사받을 때 가장 큰 증빙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용돈으로 표시하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메모를 활용해야 합니다. 2.
문자, 카톡, 통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엄마 돈 좀 필요해요. 이번 달도 보내줄게 같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자금 흐름의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3. 반복적인 이체는 일정 주기로 조절하거나 용도를 다르게 설정하세요. AI는 규칙적이면서도 이유 없는 거래를 제일 먼저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일마다 100만 원씩 이체된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유동적으로 바꾸거나 이체 날짜를 달리하거나 용도를 매번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공짜로 주는 것은 증여이지만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가족 간 대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때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 팁이 있는데 덜 낸 이자가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빌린 금액, 대출 만기, 이자 지급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약속한 날짜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도 법적 효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 재산 공제를 계획적으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자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시에는 기본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부모님께 받는다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6. 세대 생략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는 할증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부모 자녀 손자로 2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수증자인 손자녀가 납부해야 하며 조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는 금액이 작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AI는 단 한 건이 아니라 패턴과 흐름을 보기 때문에 작은 거래라도 누적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는 변명이 아니라 벌금 사유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몰랐어요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보는 연결되고 계좌는 추적되며 작은 이체 하나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부모님만 혹은 자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마 우리가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당연하고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몰라서 당하는 세금만큼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지켜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정책, 세금, 복지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